모든 사업들은 투자하는 기간이 J커브를 그리기 때문에 데스밸리를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만 견디면, 진짜 그 코너만을 건너면, 도로 가면 어떠한 미래가 기다리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안녕하세요. 사막백곰TV의 이재철입니다. 오늘은 아트엑스 컴퍼니, 아트엑스 캠퍼스의 홍정훈 대표님을 초대해서 인터뷰를 할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아트엑스 컴퍼니 아트엑스 캠퍼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홍정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지금 메타버스라든지 미디어의 인력들을 교육하는 플랫폼, 그리고 이 교육을 받은 후에 메타버스 형식의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 또 교육을 받은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아이템들이나 자신의 그 결과물들을, 자신의 또는 능력들을 팔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얼마 전에 론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회사를 창업하기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처음에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리서치 팀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에서 돈을 다루는 일보다는 공무원으로 그 외교통상부, 지금 외교부라고 불리죠. 외교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마지막 직장은 카이스트 미래전략연구센터에서 미래를 연구하는 그 선임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외교관이나 아니면은 뭐 카이스트에서 근무를 하셨으면 되게 안정적인 직장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내서 사업을 하게 되셨나요? 일단은 제가 외교부는 공무원이었지만 제 적성에 그렇게 맞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카이스트에서 미래를 연구하게 되면서 5년 후의 미래, 10년 후의 미래를 제가 연구를 했는데, 가상현실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컨텐츠의 세상을 바꿔놓을 거라고 여러 석학들의 연구 결과를 보고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메타버스라든지 버추얼 휴먼이라든지 마켓플레이스 STO 사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진짜 유망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서 그만둘 때 두렵지는 않으셨나요? 굉장히 두려웠어요. 끝도 보이지도 않았고, 사실 돈도 많지 않았고, 창업 자금을 신용보증기금에서 6천만 원을 받고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인 기업으로서 책상을 하나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물론 사옥에 있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도 두렵습니다. 그러면은 메타버스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카이스트에서 미래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하지만 가상현실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메타버스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 버추얼 휴먼, 가상 휴먼이라든지 아니면은 NFT라든지 큰 광의의 범위에서 가상현실 범주에다 속하고요. 여러 가지 앞으로 콘텐츠하고 어울려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장르가 분명히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럼 사업을 지금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사업은 제가 2016년 1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때는 SI 사업을 조금 하다가 지금 플랫폼을 런칭한 지는 약 2년이 조금 넘었고 21년도 9월 달에 런칭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플랫폼을 계속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달에 1인 기업으로 시작하셨는데 그때 뭐 신용보증기금에서 6천만 원을 받아서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현재는 죄송하지만 직원 수가 얼마나 되실까요? 지금 아트엑스 캠퍼스하고 컴퍼니 두 개 합쳐서 약 17명 정도, 아트엑스 캠퍼스 하노이 지사를 이번에 론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합작법인 형태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쪽 현지 직원은 한 8명 정도, 그 직원까지 다 합치면은 약 3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사옥이 있다고 했는데 뭐 사옥이 뭐 조그만 사옥인가요? 그냥 방배동에 있는 꼬마 빌딩을 운 좋게 매입을 하게 됐고요. 차입을 많이 해서 은행 대출을 받고 샀습니다. 근데 부동산 금리가 좀 올라가서 시세가 안 좋지만 한 2년 안에는 개발이 되면 매각을 통해서 차익을 또 실현하고 다른 건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꼬마 빌딩이 몇 층짜리인가요? 5층입니다. 지하 1층이 있고요. 그다음에 5층짜리 건물. 굉장히 큰 사옥이신 것 같은데 사업을 시작하실 때 어려웠던 점은 없으실까요? 사업을 시작했을 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가장 힘들었고요. 팀원을 구축하는 게 힘들었고, 또 조직의 문화를 만드는 게 힘들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거는 이제 펀드레이징을 하는 거, 자금을 모아서 사업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혹시 지금은 연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시는지 여쭤봐도. 지금은 제가 연매출 작년 기준으로는 조금 크지가 않아서 제가 공개하기가 좀 그렇고요. 올해는 좀 커질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 비밀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혹시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딱 했는데 실패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신가요? 제가 처음에 이 IT 사업을 하기 전에는 중고자동차도 중남미에 수출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영화 제작을 또 하려고 했었고요.
자충우돌 많이 하면서 그때는 뭐 이렇게 조직을 갖고 움직였던 건 아니었고 제가 제 동생이랑 같이 중고차를 수출하려고 엘살바도르에 버스를 수출하기 위해서 지금 사막 백곰님이랑 한번 여행도 간 적이 있고요. 그 외에 또 영화라는 제 전공도 아닌데 외교부에서 겪었던 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시나리오를 영화로 제작하기 위해서 자충우돌을 한 적이 있는데 영화는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드라마 제작사랑 이제 제작을 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웹툰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은 제가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가 됐고 웹툰은 내년 초에 론칭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엘살바도르랑 과테말라는 저랑 같이 갔다는데 그 사업에 좀 저는 그냥 막연히 따라갔던 거라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때 당시에 현대 아산 그 중고버스가 매물 많이 나왔어요. 금강산 사업이 철회가 되면서 그 버스들을 싼 물량으로 사서 교통 정책이 크게 바뀌면서 버스들을 많이 필요했고 그런 버스들을 싼 가격에 매입을 해서 엘살바도르라든지 중남미에 이제 저희가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 나라의 이런 규제에 걸려서 수출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아쉽긴 했어요. 혹시 사업을 실패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사업을 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작은 도전들 같은 경우에는 꽤 제가 돈을 잃거나 이런 게 없어요. 물론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지만 그걸 통해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준비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항상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극복은 뭐 쉽게 했습니다. 혹시 다시 회사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다시 돌아가긴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는 뭐 지금 박사학위를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수료를 했고 그다음에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는 뭐 그냥 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학생들을 티칭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예 그냥 조직에 다시 어떤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일할 마음은 없습니다. 왜 없으실까요? 이미 나이도 좀 들었고 제가 다시 적응하기는 힘들 것 같고 누구를 제가 목표를 가지고 디렉션을 주고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 밑에서 디렉션을 받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혹시 아트엑스 컴퍼니나 아트엑스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좀 즐거웠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아트엑스 캠퍼스나 아트엑스 컴퍼니 제 사업을 할 때는 항상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에 먹힐 거라고 성공할 거라는 꿈을 꾸고 출근을 하는데 그 출근하는 약 1시간 동안의 차 안에서 운전하는 그 시간이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그 비즈니스 모델이 꿈이 실현되는 그런 상상을 했을 때 가장 즐거웠습니다. 사업을 하고 처음부터 매출이 많았나요? 그렇진 않았어요. 처음부터 사업하면서 매출이 많을 수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땐 모든 사업들은 투자하는 기간이 J커브를 그리기 때문에 데스밸리를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 누가 얼마나 끈기 있게 버티냐, 존버라 그러죠. 존버를 하느냐에 따라서 한 스텝을 더 내딛으면 성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암흑의 터널에서는 다들 포기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견디면 진짜 그 코너만 건너면 도로 가면 어떤 미래가 기다리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때문에 저는 그 견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창업을 하고 얼마 만에 첫 매출이 나오셨어요? 창업을 하고는 첫 매출은